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동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래에 심심찮게 그는 참 수동 공격적인 성격을 지녔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으로 이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이 심기를 건드리거나 불편하게 하는 식으로 뭔가 이게 저항하는 태도를 우리가 수동 공격이라 그러죠. 이러한 거는 왜 생겨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생명체는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힘을 갖고자 하지요. 그래야 또 생존이 가능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힘의 균형에 있어서 뭔가 이게 억울하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표현을 해야 뭐 해소도 되고 또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정당하게 표출해서 해소할 만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는 그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그거를 이제 발산하면서 자리 잡는 게 이 수동 공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공격 방식이 이제 수동 공격인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이런 어린 아이들이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말도 잘 못하고 어린 아이이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떤 식으로 엄마를 괴롭혀요. 밥을 안 먹는 식으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꼬챙이처럼 말라가도 밥을 안 먹어요. 막 거부를 하고 그러면 엄마들이 환장을 하죠.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떠먹이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불만을 이 어머니에게 터뜨린다는 얘기예요. 요런 공격이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밥을 먹기는 먹는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부모를 속썩여요. 그게 뭐냐면 미적미적 이렇게 태독거리는 태도 있죠. 아주 태독하면서 꾸물꾸물대요. 그러니까 뭘 하라 그래도 예, 알았어요. 이렇게 대꾸만 하지 안 해요. 또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렇게 지각을 일삼거나 아슬아슬하게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을 몸달구게 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왜 그렇게들 뺀질 말을 안 듣는지 이제 뭐라고 하면은 대꾸는 그때 즉각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수동 공격이에요. 이제 힘 있는 아이들은 막 드러내놓고 탈설을 하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태도를 나타내요. 뭔가 불만이 있으면은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해서 이 상대방을 조금 조심하도록 하면은 좋으련만 그렇게 할 배짱이나 힘은 없으니까 그냥 이죽이죽 거리거나 또는 뒷담화를 많이 치거나 이제 아주 이 수동 공격하는 양상은 상당히 다양하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수동 공격적인 방법을 쓰느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아직 본인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으로 그거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불만을 표현을 하면은 뭔가 쟤는 말 안 듣는 애, 저 사람은 조금 불만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하니까 교묘하게 이제 이 변경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수동 공격하는 태도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이제 뭐든지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이 그거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북돋아 주면은 사람들이 이 우회적인 수동 공격적 태도를
떨쳐내고 조금 더 담백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죠. 즉 수동 공격이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순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그것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배격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수동 공격이라는 것은 이게 오래 가면은 결국 관계를 망치게 되거든요. 관계, 릴레이션십이 깨져갖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수동 공격을 정당하게 이제 표현시켜서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불만을 이렇게 이제 해소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해소하도록 하려면은 본인이 수동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즉 알아차려서 즉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식화시키는 것이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용기를 갖고서 표현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안 하던 것을 하기는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유메시지, 너를 지적하거나 너를 판단하는 이런 어법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메시지 형태로 즉 자기의 상태를 묘사하는 식으로 이 불만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즉 이러이러한 게 되니까 내가 좀 속상하다.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좀 슬프다. 섭섭하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면은 상대방이 주춤하지 너 왜 그런 말을 해 하고 이렇게 역공을 피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안전한 방식으로 즉 아이 메시지 형태로 이제 자기 불만을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화법이 아이 메시지 형태로다가 곱게 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는 여기지 않아요. 아닐 때에는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상대방이 굉장히 무례했을 때는 넌 왜 그렇게 무례해?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게 키워가는 게 좋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은 자기가 수동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겁이 나면은 아이 메시지 형태로 자기를 묘사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힘이 생기면은 상대방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제 한 예화를 들어드리겠는데 어떤 한 부인이 늘 머리가 아프다. 늘 머리가 아프다. 이것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머리 아프면은 상담자를 찾아올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왜 아픈지 다 진찰을 받아보시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깔깔깔 웃으면서 왜 안 해봤겠느냐는 얘기예요. 다 돌아다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는 머리가 아플 때는 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갸우뚱했더니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덧 이 여자에게 건강염려증으로까지 이 자리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제 자꾸 이제 왜 아픈지를 찾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심리적으로 왜 이런 머리 아픈 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들을 쭉 따져봤더니 이 여자가 이게 마음이 여리여리하게 자랐던 그 배경은 있어요. 시집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기가 약해요. 약한데 이제 결혼을 해서 보니까 시어머님이 유달리 이 자기 남편, 이 아들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어머님이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아버지를 여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듯이 살았기 때문에 이 엄마에게 이 빚진 감을 갖고 있어요. 즉
어머니의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이 어머니가 어떠한 요구를 해도 이 어머니에게는 그 말대꾸를 안 하고 늘 어머니 뜻을 따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도 어머님이 우리 남편하고 너무 가까워서 내가 그 중간에 끼어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머님이 뭐 그렇게 또 못된 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늘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이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느 순간부터 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신이 이 남편에 대한 서운함, 즉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어머니를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남편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이 부인이 그런 거를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 아픈 쪽으로다가 이거를 터뜨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인은 결과적으로 어떤 시기냐 하면은 늘 머리가 아프니까 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누구 몫이 됐느냐 하면 이 남편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부인이 머리 아파서 누워 있으면 남편이 그냥 허겁지겁 두 아이들 케어 이 보살피랴 뭐 일하랴 이 정신없이 이제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가 너무 약한 것도 이것도 문제다. 너무 자기 할 소리 못하고 기가 약하면은 이 수동 공격적인 방향으로 갈 승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의 경우는 조금 더 용기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한 번은 남편을 불러서 자, 이 아내의 이런 신경증적인 머리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이 아내를 우선시하는 식의 그 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1인자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린애 같은 아내일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동 공격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비비꼬거나 우회적으로 그 표출하는 불만족의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다 같이 노력하시지요. 예.